오늘부터 민법 7개년 기출문제 해설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출제 개형들은 특히 지난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좋은 판례에서 출제가 되는데 특히 판례 비정 출제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약 판례 부분에서는 95%, 저랑 같은 경우는 95% 이상 출제 이루어졌어요. 그럼 민법도 판례를 얼마나 정확히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느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민법 총칙 문제 물어보죠. 1번 민법 일반 문제입니다. 1번은 신호측과 파생원칙 설명적 가장 옳지 않는 것들이에요. 신호측과 파생원칙은 세 가지가 있죠. 사정경영 원칙과 그다음에 모선회의 금지 원칙과 또는 실효 원칙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1번은 신호측상 이제 고지 의무예요. 자,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은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이나 임대기간 종료에 재계약여부나 임대인의 종유와 이와 관계되는 모든 사정 등을 양수인에게 알려줘야 할 신호측상 의무에 따른 겁니다. 자, 임차권 자체를 양도할 경우에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임대인의 동의 여부겠죠. 임대인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원래 자기 갖고 있는 임차권의 존속기간이 몇 년인지 이런 것들, 종료에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양수인에게 신뢰식상 고지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뢰식상 고지의무가 돼요. 1번 만난 지문, 2번 휴사 임원이나 그 직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휴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휴사 채무를 연대 보정한 사람이 그 휴사에서 퇴직하여 그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경우에는 연대보증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이게 계속적 보증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 계속적 보증이나 또는 포괄근 보증 이런 걸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우는 사정 변경으로 해가지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판례가 이런 판례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고, 먼저 임직원이 회사에 확정 채무를 부정한 경우 있어요. 어떤 포괄금 보증이나 또는 계속적 보증이 아니라 회사에 그런 확정 채무를 보증을 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런 해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퇴직했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없어요. 이런 판례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3번은 계속적계약에서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격이 있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서 사실로 인정되면은 사정계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일정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들은 판례가 크가지 이제 세 가지를 겁니다. 먼저 당사자가 애견할 수 없었던 어떤 사정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한 사정명이 해제권을 취득한 당사자에게 이게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어야 되고, 세 번째, 그 계약 내용으로 구성력을 인정하면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A조로 사정명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정병리 사정이 하면은 계약의 개최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이나 계제 사정은 여기를 의미하지는 아닙니다. 이런 요건이 있어야 돼요. 3번은 틀린 예문이고요. 4번은 공밀일처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동설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 이전으로서 유치권자의 확정 판결에 기한 점유 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 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봐서 유치권 형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권 보존자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신의칙상 권리남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법꾸라지 형태, 법꾸라지네요. 법꾸라지.
공매에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공매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유치권자로 점유를 뺏어오는 겁니다. 점유를 뺏어오면은 점유 상실로 유치권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점유를 침탈한 유치권자는 민법에 의해서 1년에 점유를 침탈한 사실을 안 나로부터 1년 내내 점유 휴소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경우 이런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먼저 소유자가 너 유치권 자 점유 상실했구나, 그럼 유치권이 없네, 유치권 보존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그런 소도 그런 권리남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4번이고요. 이 권리남용과 관련돼 가지고 권리남용 된 경우에 우리 집행에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어떤 채권자가 편취 판결 가지고 받았어요. 편취 판결을 가진 어떤 채권자가 이걸 가지고 그런 채무자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한 경우요. 그러면 이 판결 집행이 이게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 채무자는 이에 대해서 그런 충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권리남용에 관한 판례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실제되는 판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한 실권 또는 실효법리인데, 이 법리는 법의 일반적인 신익상 원칙에 바탕을 둔 파사 원칙이기 때문에 공법관계는 물론 그런 권리관계도 적용됨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고요. 사법, 공법, 모든 권리, 모든 법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맞는 지문이고요. 특히 3번 지문은 이런 것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자, 2번 문제. 신의책과 권리남용 문제입니다.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으면 되네요. 여기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체모 전액에 관하여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고요. 다만 보증 당시 주체모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예상 범위로 보증 책임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 범위를 상회하는 주체모 과다 발생 원인이 채권자가 주체모자의 주상태가 현저히 악한 사실을 다 알거나 중단 사실을 알지 못한 타소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영위하는 등 친액 측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함정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증 책임에 관한 제한 규정들이에요. 맞고요. 2번은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위임 경위나 위임 업무 처리 결과와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위임 사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이나 기타 별년에 나타난 집안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성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있는 범위에서는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고요. 특히 변호사 보소 이런 것들이에요. 변호사의 경우에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다한 그런 성공보수 약정 이런 것들은 일정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애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이해에 중대한 불기능을 처리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준수 원칙 외유로서 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애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뿐만 아니라 어느 일반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하는 사정도 모두 포함해서 호산이 틀렸죠. 그런 주관적인 사정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 번입니다. 여기 당사자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약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그다음에 주관적 사정 이런 것들은 여기 포함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어야 돼요.